우리 민족의 일제 36년 애갑 통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한해 찬 참 피오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광복,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해방된 조국이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5년도 못 돼서 또 동족 상잔의 6.25라고 하는 아픔을 우리가 또 당해야 했습니다. 70년 된 이 분단 조국을 안고 우리가 이 지구촌 200여 개 나라 중에서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의 또 아픔을 우리가 안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독일은 이 동서독이 이 한해 찬 베를린 장벽을 농기구와 삽, 곡괭이를 들고 나와서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분단의 70년에 이 한을 성경 말씀에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쟁기를 만들라는 말씀처럼 이제 DMZ의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평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이 통일될 날을 향해서 이제 통일의 봄 기운이 한반도를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시점이 또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역사와 오늘의 현실적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으로 민족 통일의 길에 지금 떨쳐나서게 이끌고 계신다. 저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농민의 이 생존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제가 5선 국회의원 동안에 4선 내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만 지켰던 한 사람이었고 또 식량 안보, 환경 농업 이 중요성을 제가 외쳤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 같은 그런 중요한 협약을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탈퇴하고 또 이제 일본의 아베 이 총리는 정신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한국과 중국 등 일본으로부터 지배당했던 그 한이 있는 나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위안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유네스코에다가 등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유네스코 분담금 40%를 지금 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 앞으로 나는 우리 일본은 유네스코를 탈퇴하고 분담금을 중단하겠다 하는 이 양대 지구촌의 가장 큰 대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정상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풋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이 핵무기 개발 단출 손에 가까이 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네가 그 정도면 나는 너보다 10배 100배 더 센 핵단추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는 마치 이 한반도가 핵
폭발의 위험, 무기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을 때 이 한반도에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지 않고 평화 올림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해빙 무드로 이끌어가는 모습.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때로는 밀어붙이고 때로는 대화하고 해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시와 때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눈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많은 참 느낌을 가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신청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자책하면서 비록 만시지산의 감은 있지만 뒤늦었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3.1운동을 잘 정리해서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이라도 내고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합시다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제가 국회에서 뭐 외교통상위원회나 또 역사를 다루는 교육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지도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원 연맹 부의장을 하다가 의장이 되면서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 9억 1천만 명의 문해율 이것을 줄이겠다는 유엔과 유네스코의 노력이 초청이 있어서 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유네스코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이 되면서 본부에 가서 파리 본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뜻밖에도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흑인을 해방시키신 사역이 나오고 또 필리핀의 코라손 아퀴노 민주화운동이 나오고 동아시아의 편에서는 그래서 왜 3.1운동과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3대 민족 민주 평화운동이라고 일컫는 것이 안 나오느냐고 질문했던 것이 그 유네스코의 데이비스 헵번 의장이 아직 신청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신청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유엔과 유네스코가 추적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정부나 역사학자들이 정리해가지고 신청하면 IAC라는 국제기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하고 거기서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이 일치가 되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나라를 방문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그래서 맞으면 이 양대 국제기구가 지구촌에 선포합니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으로 아득한 좌절감 또 부끄러움 3.1운동과 이 선열들에 대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의 이 자랑스럽고 이 거룩한 우리의 선열들의 희생이 100여 년이 되도록 묻혀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등재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 등재 기구를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실무진에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3.1 정신으로 그러니까 3.1운동 그 33인 기구를 만들 때 종교를 초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16분, 천도교
지도자가 14분, 그리고 불교가 2분, 민족 종교에 속해 있는 1분, 이렇게 해서 33인이 민족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만에 99주년에 결성한 이 등재 기구도 3.1 정신을 하자. 그래서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여야 그리고 출신 지역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요즘 또 얘기로 말하면 태극기와 촛불 어느 쪽을 우리가 배제하지 말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33인 대표를 당시 3.1 정신으로 했듯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첫 회의에서 제안해서 그것이 채택되고,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국가 원로에 해당되는 중진 언론인들 또 각계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상임 고문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본국의 본부의 기구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등재 신청을 할까 하다가 4.19와 5.18은 남쪽에서 일어난 문제다. 그런데 3.1운동은 그때 남북이 어디가 있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그때 없었다. 그래서 남쪽 5천만, 북쪽 북한 2,300만, 해동부 750만, 그래서 8천만 우리 한민족 전체가 같이 동참하는 이런 아까 우리 목사님 김학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3.1 정신은 바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본부 결성에 이어서 이제 해외 지부를 지금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175개국에 750만 한인이 계신데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LA 남가주이기 때문에 남가주에 가서, 그 다음에 시카고에, 그리고 이제 우리 워싱턴, 특히 오늘 워싱턴이 이 3.1운동 해외 지부를 지금 결성하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워싱턴 우리 지구촌에 또 거점 지역이고, 또 미국이라는 이 수도 워싱턴,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이 워싱턴과 뉴욕 등지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 추진 기구의 책임을 맡아서 제가 10여 년 활동을 하면서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 이런 정도 가지고는 유네스코를 감동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운동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가 아주 가열차게,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선구자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지역을 비롯한 해외에 지구를 만들면서 여러분의 선인들이, 조상들이,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 당시에 일제에 항거하면서 줄기차게 비폭력 저항운동을 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 빛바랜 사진들, 또 그 당시에 채택되었던 경문 등 여러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자료들을 여러분의 장롱 속에다 그대로 보관하면 그것은 개인의 추억을 담보할 수 있을지언정 유네스코를 설득시키고 감동케 하는 이런 자료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해외에 있는 지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복사하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하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서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운동과 이 근현대사 속의 3대 민족운동이
다 오롯이 우리가 등재가 끝나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선포하면 그 다음에는 유엔과 유네스코의 가맹국 202개국 아닙니까? 그 해당 가맹국에는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유네스코와 유엔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나라별로 그것을 기록원에 또 도서관에 또 대학에 학교에 심지어는 관광 가이드북에까지 다 이렇게 등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프랑스 혁명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역사로 우리가 공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3.1운동, 4.19 혁명, 이 5.18 정신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합시다 하고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등재 신청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책하고 참 대단히 선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어찌 보면은 참으로 대단히 좋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안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서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장까지 맡은 바 있는 대표적인 역사학자 이만열 원로 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각계 지도자들이 교수단들이 지금 작업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 정부의 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정혜국 교수님, 4.19 혁명 때부터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정운찬 총리께서 우리 기구의 상임 고문을 수락을 해서 지금 그 후배들과 그 같은 동료 교수들이 같이 함께 관심에서 지금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등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등재를 마치고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의향서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IAC라는 국제기구 14개국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기구에서 심사숙고한 이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께서 지금 매우 역사적인 이 사역, 저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이 있도록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당하고 5년도 못해서 또 남북이 분단되어서 또 6.25 전쟁을 겪고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 그때 유엔이 지구촌의 각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GNP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 140여 개국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가 꼴찌에서 3번째였습니다. 그렇게도 가난하디 가난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여 회 이상을 우리가 외침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우리가 넘보거나 침략하지 않은 정말 평화로운 나라. 자주적인 민족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이제 공인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식들, 후대, 그리고 당대인 우리들 다 자긍심을 드높이고 그리고 유엔이 지향하는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떳떳하게 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가난했던 나라가 또 고아를 세상에 제일 많이 수출했던 그런 참 부끄러움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기간에 선교 대국화가 되고 뿐이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확고하게 했던 나라. 저는 우리 근현대사 속에 아까 3대 운동 말고도 IMF가 났을 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족 환란입니다. 그때 IMF가 났을 때 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국고의 금고가 지금 바닥나고 금보유고가 떨어지고 달러가 동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전국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 가정에 다 사연이 깃들어 있는 금반지, 폐물 이런 걸 금모으기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해외에 알려지니까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달러 보내기 운동을 또 같은 기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발생된 지 16개국이 가장 빠르게 가장 건강하게 IMF를 극복했던 나라로 온 지구촌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참 경이로운 눈으로 박수를 보내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민족 환란도 경제 환란도 우리가 해동포와 국내외가 같이 함께 극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국제사회에 공인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깊이 느끼면서 오늘 특히 지구촌의 가장 중심 핵심 지역인 워싱턴에서 지부가 결성되고 우리 정인양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등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이 일이 유네스코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오선 국회의원의 정부의 직무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3.1운동 정신에 여야도 초월하고 정파에 어떤 대변하는 사람이 이 기구의 이사장을 맡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 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특정 정파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한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평민당부터 시작해서 22년째 몸담고 있던 정당을 제가 당 소속을 제가 내려놓고 지금은 아무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저는 정말 보수 진보 여야 출신 지역 또 종교 이런 걸 초월해서 같이 함께하는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 선교의 작은 심부름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국내외에 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또 장로님 또 학계 지도자 되신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와 성원을 보내는 측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기념사와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